네, 그럼 지금부터 5월 1일 논문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논문은 Fine-tuning pre-trained language models for few-shot intent detection, supervised pre-training and isotropization 이라는 논문이고 ACR Anthology 2022년 논문이 되겠습니다. 어, 네, 먼저 인텐트 디텍션이라는 태스크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텐트 디텍션은 사용자의 쿼리에 대한 목적이나 목표를 결정하는 태스크입니다.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인텐트 디텍션 모델을 사용해서 사용자의 쿼리를 사전 정의된 의도 카테고리로 분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설명을 드리면은 이런 사용자의 쿼리가 모델로 입력이 되면은 어, 네, 프리디파인된 이런 인텐트 클래스들로 분류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LLM이 응답을 하는데 이런 인텐트 정보들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제가 참여하고 있는 이제 과제 3세부에서 사용되는 방법으로는 아래와 같이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사용자의 쿼리가 입력이 되면은 이 쿼리에 대해서 어, 어떤 인텐트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어떤 시나리오에 대해서 적용을 할 건지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어떤 장소나 식당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아니면 날씨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이와 관련된 정보들을 어, 크롤링하거나 아니면 가지고 있던 정보들 중에서 필터링을 해서 이런 정보들을 활용해 LLM의 인풋으로 사용해서 LLM이 좀 더 개선된 응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과제에서의 적용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 논문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는 적은 어노테이션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의도를 분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어, 이런 타스크에서 이제 기존의 PLM들이 간단하지만서도 이제 좋은 결과를 보이는 방법으로 제시가 사용했을 때 좋은 방법으로 제시가 되고 있는데 어, 음, 네, PLM에서 사용된 슈퍼바이즈드 프리트레이닝 데이터와 파인 튜닝하는 데이터가 의미적으로 차이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꽤나 좋은 결과를 보여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만 비방등성이라는 문제를 보이고 있는데 비방등성이라는 것은 이제 세맨틱 벡터들이 좁은 영역 안으로 모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PLM의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 성능 저하를 일으키게 되는 주요한 이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등방화 기술, 이스트로피제이션 기술을 적용해서 인베딩 공간을 조정하고 다른 여러 태스크에서 좋은 성능을 보일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아래 그림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프 더 쉘프 PLM의 피처 스페이스의 분포를 보게 되면 되게 넓게 넓게 분포가 형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PLM을 파인 튜닝 하게 되면은 즉 슈퍼바이즈 프리트레이닝 하게 되면 왼쪽처럼 이제 벡터 스페이스가 찌그러지고 좁아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 분포의 측면에서 보면은 컨디션 넘버가 커지게 되는 걸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그 데이터의 작은 차이에도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 있어서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분포를 좁은 것에서 이제 좀 더 넓게 뚱뚱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이 논문에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논문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는 퓨샷 인텐트 디텍션을 위해서 이소트로피제이션을 이용해서 PLM의 학습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이소트로피제이션을 위해 아래 두 개의 레귤라이저를 제안을 했고 각각은 PLM의 학습하는 중에 피처 스페이스의 이소트로피를 증가시킨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소트로피제이션이 뭐죠?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예. 어, 최초에 그 학습되어 있는 PLM, 프리트레인드 랭귀지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피처 스페이스를 이렇게 어, 가시화했을 때 이렇게 피처 스페이스가 이렇게 넓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근데 이걸 파인 튜닝을 한번 적용을 하게 되면은 학습을 한번 더 진행하게 되면은 이렇게 데이터 분포가 좁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좁게 나타나는 것이 어, 네,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한쪽으로는 넓기도 하고 한쪽으로는 좁기도 하고 해서 이렇게 어, 고르게 펼쳐져 있지 못하고 이렇게 한쪽으로만 펼쳐져 있다든가 이런 요런 양상을 보이는데 요런 양상을 좀 더 고르게 분포할 수 있도록 좀 더 넓게 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스토피제이션이 완료가 되면 이스토피가 완벽하다면은 그 오른쪽에 그시는 거 보이시는 것처럼 완벽한 원의 형태를 나타내게 됩니다. 지금 분포가 그렇게 그 좀 더 와이드하게 된다는 그 자체가 네. 그게 더 좋다고 하는 그게 더 좋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그게 판단이 되죠? 음, 네. 네. 도식적으로 조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데이터가 입력이 되어서 피처 스페이스에 위치하게 된다면은 어, 이렇게 넓게 분포되어 있는 경우에 데이터가 조금 변경이 되더라도 어, 데이터가 약간의 차이를 가지게 된다면 조금의 이동이 있을 텐데 이 조금의 이동이 이렇게 넓게 분포되어 있을 때는 그래도 이 영역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제대로 디텍션 되고 분류가 될 수 있겠지만은 이렇게 좁게 형성된 경우에 조금의 차이가 생겨서 이렇게 오른쪽 왼쪽으로 움직이게 되는 경우에는 좀 영향이 적겠지만 이렇게 이런 이 방향의 대각선 방향으로 좀 이동이 된다면은 이런 분포 바깥으로 튀어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으로 나가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좀 더 넓어지게 되면은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조금 이동하게 되더라도 제대로 찾아낼 수 있다, 제대로 클래시파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내 생각에는 트레이드 오프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파인 튜닝에 대한 어드밴티지를 다 잃어버리게 되고 오히려 네. 예, 이 논문에서도 그 뒤에 실험 부분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어큐레시와 그 이스트로피 사이에 트레이드 오프가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가장 최적의 결과를 찾을 수 있는 결과를 찾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글쎄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 어드밴티지가 과연 뭐가 될지 잘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으로 이스토피와 이제 PLM의 파인 튜닝 사이의 연관성을 보이기 위한 파일럿 스터디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서 사전 지식으로 이스토피에 대한 정의를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V는 인베딩된 문장들의 매트릭스이고 이것들의 분포 정도에 대해서 가장 큰 것과 가장 작은 것 사이의 비율로 등방성 이스토피를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토피는 이제 0과 1 사이의 값으로 정의가 되게 되겠고, 어, 이스토피가 1이 되게 되면은 완벽한 등방성을 가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완전한 원 형태, 구 형태를 가질 때 이스토피가 1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네, 네, 수식에서 보실 수 있는 C는 문장으로 이루어진 매트릭스에서 아이겐 벡터 네, 아이겐 벡터들로서 문장에 대해서 PCA를 적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PCA에 적용된 아이겐 벡터에 대해서 네, 음, 네, 아이겐 벡터에 대해서 이제 프로젝션 한 것을 Z라고 하고 그리고 이 Z에 대해서 맥스와 민을 이용해서 이스토피를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파일럿 스터디를 통해서 파인 튜닝을 하는 경우에 이스토피가 감소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텐트 버튼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인텐트 버튼은 음, 네, OOS라는 인텐트 디텍션 데이터셋을 사용해서 버튼을 파인 튜닝한 모델이 되겠습니다.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뒤에서 추가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른쪽 테이블은 인텐트 버트 모델을 원래 버트 모델과 비교했을 때 이소트로피 IV를 표시한 테이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인 튜닝을 하고 나면은, 그러니까 즉 버트에서 인텐트 버트로 넘어가게 되면은 피처 스페이스가 모든 데이터셋에서 어, 이스트로피가 감소하는 것을 수치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결과로 보았을 때 파인 튜닝을 하게 되면은 피처 스페이스의 이스트로피가 감소한다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스트로피제이션이 파인 튜닝을 적용하는 모델에게 부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보이는 실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 두 개의 그래프들을 통해서 파인 튜닝이 된 모델인 인텐트 버트의 두 가지 스트로피제이션 기술을 적용하는 실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각 드랍아웃 베이스드 콘스트럭티브 러닝 그리고 오른쪽에서 화이트닝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방법을 적용한 것입니다. 네, 이 방법들은 PLM에 직접 적용할 때 효과적이지만 파인 튜닝을 적용하는 모델에서는 다르게 작용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왼쪽 그래프 그림은 드랍아웃 베이스드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인턴트버트에 적용했을 때 결과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파란색 점들은 모델의 성능, 정확도를 나타내고 있고 주황색은 이소토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논문에서 주장하기로는 트레이닝 스텝을 거듭할수록 이소피는 증가하는 데 반해 성능은 하향하는 양상을 보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그 논문의 허점이 조금 있는데 이소피제이션을 강하게 적용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스텝이 점점 가면 갈수록 어, 부정적인 효과를 보인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이 왼쪽에 좁은 영역을 보게 되면 이소토피도 증가하면서 성능도 다소 증가하는 어, 구간이 있습니다. 네, 따라서 적전선에서 학습을 멈추게 되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 텐데 과장된 설명과 주장을 하는 주장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른쪽 두 개의 그래프로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개의 그래프에서는 왼쪽과 조금 다르게 주황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이소트로피제이션이 적용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 파란색은 어, 그 전의 결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왼쪽 막대는 어, 모델 어큐레시를 나타내고 오른쪽은 이스토피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어, 네, 오른쪽에서 보실 수 있는 뱅킹 77이라는 데이터셋에서의 결과는 이스트로피와 성능이 동시에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지만 반면 왼쪽 데이터셋인 HW 데이터셋에서는 그러니까 이스토피는 증가하더라도 크래시는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두 개의 그래프를 통해서 이소피제이션이 항상 긍정적인 결과만 보여주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어,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소피를 증가하는 것이 어, 증가시키는 것의 결과가 항상 콘시스턴트 하지는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스트로피제이션이 파인튜닝 모델에 대해서 항상 긍정적인 결과를 보이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논문이 제안하는 것은 파인튜닝과 이스트로피제이션을 결합해서 동시에 좋은 결과를 보일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제시하고 있는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휘샷 인텐트 디텍션을 위해서 문장과 인텐트 라벨이 있는 데이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드린 인텐트 버트에서 사용한 방법을 어, 네, 따라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네, 먼저 오프 더 쉘프 PLM 모델에 리니어 레이어를 하나 추가해서 학습을 진행을 합니다. 네, 이 레이어는 인텐트 클래스로 출력될 수 있게 해주는 레이어로 사용된 데이터셋의 인텐트 클래스의 수에 따라서 크기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레이어와 PLM을 함께 어, 크로스 엔트로피를 이용해서 학습을 진행을 합니다. 네, 학습이 끝나고 나서는 이 리니어 레이어를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파인 튜닝된 이 PLM을 퓨샷 인텐트 디텍션을 위한 피처 익스트랙터로 사용을 합니다. 어, 네,
이 페이지에서 설명드린 부분이 인텐트 버트에서 사용된 방법으로 제한된 방법에서도 이 논문의 방법에서도 동일하게 사용이 되고 있고 이 방법에 이제 이스토피제이션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로스텀을 추가하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리니어 레이어를 왜 리무브를 하죠? 끝난 다음에? 음, 네, 이 논문에서 보여주고 싶은 것이 퓨샷에서도 좋은 성능을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는 먼저 리니어 레이어를 학습을 하는데 이제 후에 이밸루에이션 단계에서는 새로운 리니어 레이어를 붙여서 이 새로운 리니어 레이어를 퓨샷 데이터로서 새로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리니어 레이어가 붙어도 좋은 성능을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네, 지금 리니어 레이어를 한번 붙였다가 또 리무브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지금 이제 그 파인 튜닝을 하는 그런 프로세스에서 PLM이 있고 그 네, 위에다가 리니어 레이어를 하나 더 추가를 해가지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시 파인 튜닝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 그렇습니다. 다음에 레이어를 리무브를 한단 말이에요. 네. 어, 그래서 그 리니어 레이어를 파인 튜닝을 하면서 그걸 붙인 다음에 그 다음에 리무브를 해가지고서 뭘 얻어지느냐라고 하는 게 내 질문이야. 네. 그래서 어, 이 과정에서는 이 PLM의 이제 피처 스페이스, PLM을 통해서 데이터들이 피처 스페이스로 옮겨지게 될 텐데, 그 옮겨진 결과가 이스트로피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 이 단계에서의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아, 설명드릴, 그러니까 네, 그냥 이거는 리니어 레이어는 그냥 슈퍼바이스드 뭐 트레이닝을 위한 뭐 하나 더 추가해가지고 특별한 의미는 별로 없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네, 여기서 그 중점은 이제 PLM을 응용에 파인튜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네, 응용에 따라서 뭐 두 개를 붙일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안 붙일 수도 있고 그런데 네, 네, 하나를 한번 그렇습니다. 해봤다는 것 같아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관련된 내용은 뒤에서 계속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 설명드리자면 이스토피제이션을 위해서 로스의 어, 두 가지 레귤라이제이션 텀을 어, 추가 제한하고 추가하고 있습니다. 어, 네, 추가되고 있고 두 가지에 대해서 차례대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드랍아웃을 베이스로 한 콘스트라스티브 러닝 로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세 개의 데이터를 하나의 배치로 하여 어, 콘스트라스, 콘트라스티브 러닝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각각 H1과 H1 플러스는 같은 인텐트를 가진 어터런스로부터 생성된 레프레젠테이션인데 PLM의 드랍아웃을 적용해서 입력이 같지만 출력이 각각 다른 모양의 레프레젠테이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이 같지만 출력이 조금 다른 어, 어, 네, 출력이 다른 이런 것 페어를 포지티브 페어로 이용을 하고 그리고 이제 다른 인텐트를 가진 터런스로 만들어진 것을 네거티브 페어로 이용을 해서 어, 코사인 시뮬러티를 이용해 코사인 시뮬러티를 이용해서 포지티브는 더 가깝게 네거티브는 더 멀어지게 어, 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방법을 이용해서 이스트로피제이션을 야기시키고 있고 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으로 이제 코릴레이션 매트릭스를 이용한 레귤라이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네, 완전한 이스트로피라고 하면은 코베리언스가 없고 유니폼한 베리언스를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코릴레이션 매트릭스 측면에서 보게 되면 다이아고날 성분만 보시는 것처럼 다이아고날 성분만 존재하고 다른 성분들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레프레젠테이션으로 코릴레이션 매트릭스를 만들었을 때 다이아고날 성분을 가질 수 있도록 네, 보시는 것처럼 네, 그럴 수 있도록 로스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네, 콘트라스티브 러닝 로스와 그리고 코릴레이션 로스를 활용을 해서 이 로스
그리고 맨 앞에서 말씀드린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이 세 개의 웨이티드 썸을 통해서 어, 네, 파인튜닝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바로 전에 컨트라스트 러닝을 어떻게 한다 그랬죠? 다시 한번 설명해. 음. 네, 그 X1, X2, X3가 각각 다른 인텐트를 가진 어터런스입니다. 그래서 X1을 가지고 PLM을 통과시켜서 레프레젠테이션을 생성하게 되는데 이 PLM 과정에서 드랍아웃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PLM의 결과가 H1 그리고 H1 플러스 그래서 같은 인텐트로부터 나온 리프레젠테이션이지만 조금 다른 약간은 다른 어, 네, 모양의 리프레젠테이션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은 인텐트로 만들어진 리프레젠테이션은 포지티브 페어로 이용을 하고 그리고 X2와 X3는 각각 X1과 다른 인텐트 어터런스인데 여기에서부터 만들어진 H2, H3는 H1과 이제 다른 인텐트로부터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것을 네거티브 페어로 이용해서 학습을 진행을 합니다. 그 지금 X1, X2, X3는 그러면은 그 인텐트가 뭔지에 그 레이블이 돼 있나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그런 트레이닝 데이터가 있고 네, 그다음에 지금 이 컨트라스트 러닝이라고 하는 그냥 구조가 아니고 뭐 포지티브하고 네게티브한 그런 러닝 관점에서 웨이트를 어떻게 결정하느냐, 설정하느냐 이러한 내용인가요? 그래서 이게 지금 컨트라스트 러닝이라고 하는 그 구조적으로 그렇게 돼 있나가 질문이에요. 그래서 음, 음, 구조적으로 어, 제가 질문을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면 그러니까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러닝 하면 여러 가지 어떤 구조적으로 모델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어,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그냥 단순히 어, 이 아웃풋을 어떻게 이제 그 라벨하고 비교해서 웨이트를 뭐 조정해 주느냐에 대한 그런 방법인데 네, 컨트라스티브 러닝이라 그러면 이 구조가 조금 이제 하여간 컨트라스트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돼 있는데 네. 이게 과연 그런 구조냐라는 거예요. 구조 자체가 인터스텝 러닝을 위해 이렇게 구성되어 있지는 않고 그 같은 PLM을 이용해서 이제 PLM의 출력들 사이에서 이제 비교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실제적으로 구조는 컨트라스트 러닝은 아닌데 네, 지금 그 웨이트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포지티브하고 네게티브한 그런 면을 어, 뭐 하여간 이 적용한다라는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컨트라스트 러닝 베이스라 그러면 그런 컨트라스트 러닝이라고 하는 게 뭔지를 디파인을 먼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음,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나중에 해줘, 나중에.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컨트라스트 러닝 다음에 지금 여기 correlation matrix regulariser가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지금 H1하고 H2하고 H3가 개선이 되는 그 과정에서 지금 그 이 통계적으로 서로가 뭔가 correlate 되지 않는 그런 식으로 네, 뭔가 이제 개선이 된다는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게 이제 아이소트로피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실험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셋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PLM을 학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파인튜닝 하기 위해서 사용된 데이터셋은 OOS라는 데이터셋입니다. 총 10개의 도메인, 그리고 도메인 하위 개념으로 150개의 인텐트가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셋입니다. 그 이밸리에이션을 위해서 데이터셋은 뱅킹 77, 그리고 힌트 3, 그리고 HW64
이렇게 세 가지를 사용하고 있고, 어, 모든 데이터셋은 아래 보이시는 이그젬플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예시를 보시면은 이렇게 문장이 있고 그 뒤에는 도메인, 도메인과 그 하위 개념인 인텐트가 이렇게 결합된 형태로 라벨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 네.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도메인 하위에 있는 인텐트들이 도메인별로 서로 다르기 때문에 결국 모델에서 문장을 분류할 때 인텐트를 분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 네. 이벨레이션은 이제 이벨레이션은 퓨샷을 위한 이벨루에이션이다라는 것을 제가 표시를 했는데요. 어, 네. OOS에서 프리트레인된 모델의 퓨샷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 이후에 제거한 리니어 레이어를 새로 붙여서 이거를 피팅을 시킵니다. 네, 이 피팅을 시키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방법이 CA K샷 태스크입니다. 요거는 이거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은 언샘플링된 C 곱하기 K개의 퓨샷 데이터로 아까 제거했던 리니어 레이어를 새로 붙여서 새로운 리니어 레이어에 대해서 이 데이터들에 대해서 피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팅된 레이어와 OOS로 프리트레이닝된 PLM의 조합으로서 어, 클래스별로 5개의 문장을 예측하는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과정을 총 500번의 과정을 거쳐서 요것들의 에버리지 어큐리시를 가지고 성능을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통해서 투웨이 원샷에 대한 예시를 볼 수 있는데요. 먼저 2개의 클래스에 대해서 각각 한 개의 문장씩을 가지고, 어, 한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리니어 레이어를 피팅을 한 후에, 피팅된 레이어를 이용을 해서, 어, 수의 원샷에서 사용된 이 클래스들, 같은 클래스 안에 새로운 쿼리를 가지고, 이 쿼리에 대해서 인텐트를 맞추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트레이닝 디테일스입니다. 먼저 다시 한번 그 부분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줘요. 음, 예. 이발리에이션 어떻게 된다고 지금 요 그림. 네.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리니어 레이어 부분을 한번 더 기억하신 후에 설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 제거된 리니어 레이어 자리에다가 새로운 리니어 레이어를 붙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리니어에 대해서 C개의 클래스 그리고 이 각각 그 클래스에 대해서 K개의 이그젬플들, 어, 데이터들을 가지고 그 리니어 레이어를 새롭게 퓨샷으로 어, 피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팅을 하게 되면 이 클래스들에 대해서 그 리니어 레이어가 어, 이해를 하고 있을 텐데요. 그러면은 그 리니어 레이어가 이 클래스들 안에서 처음 보는 새로운 5개의 문장들이 들어왔을 때, 각 클래스별로 5개의 문장이 들어왔을 때, 그 C 곱하기 5의 문장들을 각각의 클래스로 분류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림에서 다, 저, 잠깐만 그 피팅이라는 게 무슨 얘기죠? 음, 네. 피팅이라는 게 새롭게 붙여진 리니어 레이어에 대해서 C 곱하기 K개의 문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시 리트레이닝을 한다는 건가? 네, 리니어 레이. 네, 트레이닝 하는 것이 맞고 그 PLM에 대해서는 학습을 진행하지 않고 새롭게 붙여진 리니어 레이어에 대해서만 학습을 하는 음. 것입니다. 그러니까 PLM은 그냥 파라미터를 픽스 시키고 네, 맞습니다. 그 리니어 레이어만 지금 이제 다시 리트레이닝을 하는데 네, 지금 뭐 K의 뭐 태스크가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하여간 트레이닝을 시킨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어, 그 그게 피팅이라는 게 어떤 의미에서 피팅이죠? 그래서 음, 피팅이라는 것이 그 리니어 레이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클래시파이어로 결국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C의 클래스로 이제 분류해줄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러니까 그 네, 위에 애들을 해서 얹혀서 네, 다시 리트레이닝을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 그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뭔가 설명을 한 것 같은데 그것 좀 설명해 줘봐요. 네, 알겠습니다.
데이터 이 왼쪽 두 개의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은 각각 카드 어라이벌이라는 클래스 그리고 카운트리 서포트라는 클래스에 대한 각각의 문장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개의 클래스가 있기 때문에 투 웨이이고 그리고 각각의 클래스에 대해서 한 개씩 하나의 문장씩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샷으로 그래서 총 투웨이 원샷 태스크에 대한 이그젬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네, 각각 두 개의 클래스 그리고 각각 하나씩의 문장들을 가지고 말씀하신 리니어 레이어를 피팅시키게 되고 그래서 그 피팅된 레이어는 PLM으로부터 추출된 레프레젠테이션을 가지고 그 레프레젠테이션은 이제 문장에 대한 처음 보는 문장에 대한 레프레젠테이션인데 그 레프레젠테이션을 가지고 앞에서 어, 피팅할 때 사용되었던 카드 어라이벌 또는 카운트리 소프트라는 두 개의 클래스에 대해서 분류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어, 카드를 오스트리아에서 쓸 수 있을까요? 그러면은 이제 카운트리에 대한 다시 여기 방법이죠. 투웨이라고 하는 게 네. 지금 첫 번째 문장이 있고 그다음 라벨이 있다라는 게 투웨이인가요? 어, 투웨이라는 게 뭐예요? 라벨이 서로 다른 것이 두 개가 있다. 그래서 투 웨이. 라벨은 딱 두 개밖에 없다는 건가요? 지금 이 이그젬플에서는 그렇습니다. 어, 요 example에서 네. 그러면 이제 라벨이 10개면은 10웨이가 되나 그럼? 예, 그렇습니다. 어, 그리고 각 라벨의 문장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 문장이 들어오면 그게 이제 완샷이라는 거고. 예, 제가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얘기한 거에 대해서 좀 터미널로지를 이해를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그렇다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두 개 문장하고 그러니까 두 개 라벨이라고 하면 이것만 가지고는 트레이닝이 성립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예시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예제로 한 건데 네. 그러면 지금 다 합해서 트레이닝이 몇 개 정도 문장이 있고 라벨이 있는 거죠? 라벨은 HW라는 데이터셋을 예를 들면 총 64개의 클래스들이 있고, 네, 클래스들이 있습니다. 아, 64개 클래스가 있다고. 네, 어,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학습을 했을 때 그 임의의 문장이 들어오면 그 중에서 두 개 중에서 하나의 라벨이 클래시피케이션이 된다라는 네,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케이, 예,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네. 그래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자면 뒤에서 성능을 보여줄 때는 샷에 대해서는 투샷과 텐샷에 대해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설명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레인 디테일입니다. 모델은 버트 베이스 언 케이스와 그리고 로버트 A 베이스 이렇게 두 가지를 이용해서 실험을 제시를 하고 있고 하이퍼 파라미터를 어, 보시면은 어, 네, 하이퍼 파라미터는 보시는 것처럼 이용이 되고 있는데 보시면은 이제 네, 네, 이 람다를 비교했을 때 코릴레이션을 이용한 로스에서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러닝 레이트는 보시는 것과 같고 사용된 장비는 엔비디아 RTX 3090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환경에서 충분히 학습과 파인 튜닝 그리고 평가가 가능했고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CAK-샷 태스크에서 샘플들을 랜덤하게 가져옵니다. 그래서 랜덤한 영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랜덤 시드를 1에서부터 5까지 사용한다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으로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의 표는 버트를 사용했을 때 결과이고 아래는 로버트를 사용했을 때 결과입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해서 투샷과 텐샷에 대해서 각각 기록을 하고 있고 투샷은 네, 각각 클래스별로 두 개의 문장 그리고 텐샷은 10개의 문장에 대해서 리니어 레이어를 새로 피팅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죄송한데요. 네, 저 질문 하나만 해도 될까요? 네, 그럼요.
네, 감사합니다. 그 10페이지 한 번만 다시 돌아가 주실 수 있나요? 그럼 저 그 아니, 그 C웨이 K샷이라고 돼 있는데, 그럼 예를 들어 OS만 보더라도요. 지금 10 도메인에 150 인텐트라고 하면은 결국 인텐트는 1500개라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그 10개의 도메인 전체에 대해서 총 150개의 인텐트가 아, 있는 겁니다. 그럼, 네, 감사합니다. 그럼 150개의 지금 150개 웨이에다가 앞으로 K샷을 줄 거잖아요. 네. 그럼 그 K샷이 방금처럼 10개만 하더라도 150 곱하기 그 K샷 10개 하면은 1500 문장이라는 건데, 네. 이 1500 아니, 그 퓨전만으로도 이 1500 문장을 프롬프트로 박아버리는 건가요? 음, 그 어, 하나의 네. 문장, 앞으로 그 예측할 하나의 문장만을 위해, 그 문장의 인텐트를 예측만을 위해서 1500 문장이라는 인텐트를, 아니, 그 토큰들을 사용해야 되는 건지, 음, 예. 아니면은 네. 이게 네, 죄송합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아니면은, 네. 네. 아니면은 이게 그냥 트레이닝 할 때만 그렇게 넣어줬다가 나중에는 그 뭐 150 웨이는 줘야 될 거, 150 웨이랑 원샷만 주는 건지 그게 궁금해가지고요. 음, 네. 샷은 일단 투샷과 텐샷으로 일단 고정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 C 웨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 어, 네. 그 예를 들어 HW64로 제가 실험을 해봤을 때 그 모든 도메인에 모든 인텐트를 모두 넣어서 실험을 했을 때는 또 요것과 비슷한 성능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험을 통해서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한 10개 정도의 그 인텐트, 그러니까 도메인으로 말씀드리면 2개, 3개, 4개 정도의 도메인을 넣어야지 이 정도 요것과 비슷한 성능을 나 성능을 뽑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넣는 것은 이 퓨샷을 한다라는 관점에서 어, 정확, 네, 잘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몇 개 소수의 클래스로만 어,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논문에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를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앞서서 제안한 그 콘트라스티브 러닝과 그리고 코릴레이션을 이용한 이스트로피제이션 방법을 적용했을 때에 대부분의 경우에서 베이스라인들을 뛰어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 둘을 함께 적용했을 때 더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전반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버트보다는 로어 버트에서 조금 더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인 실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스트로피에 대한 어, 설명인데요. 레귤라이저를, 그러니까 제한한 레귤라이저를 적용을 했을 때 이스트로피가 어떻게 보여주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스 모델링 인텐트 버트를 사용했을 때, 막 비교했을 때, 컨트라스티브 러닝 그리고 코릴레이션 방법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사용했을 때 이스토피가 어, 모든 데이터셋에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앞서 보신 것처럼 결과도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과 연관되는 부분인데 어블레이션 스터디로 이스토피의 적정선에 대한 어, 네, 적정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이 각각의 이스트로피제이션 방법들 2개를 이제 웨이티드 썸을 이용한 로스로 이제 파인 튜닝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 이 란다 값들에 따라서 성능이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하는 추세를 대부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트로피제이션을 얼마나
무조건 강하게만 적용한다고 해서 항상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컨클루전입니다. 네, 이 논문은 인텐트 디텍션에서 파인 튜닝이 된 PLM의 피처 스페이스 공간에서 이소트로피에 대한 연구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소트로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콘트라스티브 러닝과 코릴레이션 매트릭스를 기반으로 한 두 가지 방법과 프레임워크를 제안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를 통해서 퓨샷 인텐트 디텍션 성능이 향상되었음을 주장하고 있는 논문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조언 주실 내용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질문 하나 있습니다. 네, 저기 파일럿 워크에서 어, 네네 여기에요. 여기 그림 그 오른쪽 밑에 그림 이게 보시면 뭐 어떤 대체 쓴 다음에 뭐 성능 올라진 경우도 있고 낮아진 경우도 있긴 한데 혹시 뭐 때문에 그런 건가요? 음, 네, 논문에서 그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 분석해서 설명해주고 있지는 않은데, 여기에서, 아, 그 논문에서 정리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어, 그 항상 기대하는 효과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두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에 대해서는, 어, 분석이 좀 안 돼 있습니다. 그럼 혹시 이게 두 대체셋의 차이는 뭐예요? 음, 네. 뱅킹 77의 경우에는 그 이름 그대로 은행 업무와 관련된 카드라던가 뭐 이런 은행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 주로 포함이 되어 있고 HWU 같은 경우에는 그 일상생활에 대한 어, 그 내용들이 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추천이나 날씨나 일반적인 질문들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규모를 비교하자면은 HWU가 더 큰 데이터셋입니다. 아, 그 클래스 개수는 어떻게 돼 있나요? 클래스 네. 어, 네. HWU는 64개이고, 뱅킹은 10개 미만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정확하지는 않아서 한번 다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네. 일단 이 실험 결과는 이게 모든, 이게 데이셋 다 사용해서 이게 화이트닝 적용한 다음에 이게 나오는 결과인가요? 아니면 퓨샷으로 통해서 파인튜닝만 진행한 결과예요? 요거는 파인 튜닝 되기 전에 모델에 적용했을 때, 죄송합니다. 다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 네. 네, 파인 튜닝 된 이후의 결과입니다. 그럼 혹시 이것도 그 퓨샷을 적용해서 이게 나온 결과죠? 어,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논문에서 정확하게 설명은 안 하고 있어서, 네, 퓨어 네. 적용한 걸로 이해하면서 읽었습니다. 네. 네,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질문이 두 가지 정도 있는데요. 네, 일단 이 페이지에서 네, 아이소트로픽 그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면은 기존의 그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그 버트 모델에다 적용했을 때에 대한 결과잖아요. 지금 이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저 결과를 보면은 학습을 너무 많이 시키면은 아이소트로픽은 다양성이에요. 그냥 다양성. 네, 네, 다양성을 기존에 갖고 있었던 PLM의 다양성을 유지하면서 파인 튜닝을 해보겠다라는 게 의도였었던 거잖아요, 처음에. 네, 근데 너무 학습을 많이 시키면 파인 튜닝을 너무 많이 시키면은 다양성은 증가되지만 성능은 증가 안 할 수 있다. 내가 파인 튜닝 하려고 하는 그런 어큐러시는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결과잖아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뒤에서 지금 실험한 결과들을 보여준 거에서 보면은 학습 에포크를 어느 정도 가져갔나요?
지금 이거는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적용한 거고 이 방법에서는 컨트라스티브 러닝 로스를 기존 모델에다 적용한 거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요 그래프의 결과를 보면은 학습을 너무 많이 안 시키고 파인튜닝 학습 에포크를 너무 많이 안 가져가고 안 가져가야 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음, 결과인데 뒤에 그런 로스들을 적용했을 때 파인튜닝 했을 때 에포크를 얼마 정도 가져갔나요? 에폭은 10에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0에포크를 가져갔으면 너무 많이 가져간 거 아닌가요? 음, 어, 네. 그, 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에폭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그 오피셜 코드에서 10에폭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서 그대로 따라 했었고, 그리고 제가 실제로 어, 제가 다시 트레이닝을 진행했을 때는 3회폭 정도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긴 했습니다. 그랬을 때 저 다양성 아이소트로픽이랑 성능이 가장 좋나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가져가면은 학습을 너무 많이 가져가면 분명히 어 지금 제안한 모델에서도 성능은 떨어질 거잖아요, 지금.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성능은 떨어질 텐데 그거에 제안한 모델에 저런 왼쪽 그래프 같은 결과는 없나요? 음,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질문 다시 한 번만 지금 설명해 주시면. 저거는 네, 인텐트 버트라고 하는 거에 지금 컨트라스트 러닝을 적용했을 예, 때의 그래프잖아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 음, 논문에서 제안한 지금 코릴레이션이랑 컨트라스티브 로스를 둘 다 적용했을 때 레귤라이저로 네. 저런 어큐러시 스텝마다의 어큐러시랑 아이소트로픽에 대한 그래프 그림은 없나 이거죠. 네, 논문에서는 설명 안 하고 있고, 저도 추가로 실험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여기 논문에서 네, 파인튜닝을 그냥 무작정 하게 되면은 기존 PLM 모델의 다양성이 저하되고 그 저하되는 것 때문에 성능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 같은데 네. 그러면 퓨샷이랑은 또 어떻게 연결이 되죠? 지금 이 논문에서는 더 한 단계 나가서 네, 퓨샷 파인 튜닝이잖아요, 지금. 네. 퓨샷 하게 되면은 더 저 기존 모델 PLM 모델이 기존 모델의 아이소트로픽이 저하되다라는 건가요? 음, 그러니까 지금 네, 앞에 페이지 한번 더 그러니까 요 그림에서 지금 네, SPT가 그냥 일반적인 파인 튜닝을 하게 되면은 슈퍼바이즈드 파인 튜닝을 하게 되면은 저렇게 지금 편향될 수 있다라는 거였는데 네, 그렇습니다. 퓨샷 파인 튜닝을 하게 되면 저게 더 옆으로 더 찌그러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나요? 예, 조금, 음, 파인 튜닝이 지금 이 논문에서 어, 구분하자면 총 두 번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파인 튜닝은 PLM을 파인 튜닝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는 퓨샷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 퓨샷을 적용하지 않고 이제 두 번째 이제 리니어 레이어를 파인 튜닝 할 때만 퓨샷을 적용하는 거라서 좀 네, 적용하는 방향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네, 이 아니, SP 질문이 지금 네, 이 논문이 퓨샷 상황에서도 더 잘 할 수 있는 인텐트 클래시파이어 모델을 제안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프리트레인된 혹은 파인 튜닝 해놓은 피처 익스트랙터가 지금 어,
다양성이 어느 정도 보장되면서 인텐트 클래시피케이션에 적합한 피처를 뽑아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맨 왼쪽에 있는 SPT에 대한 그림이 일반적인 파인 튜닝을 할 때랑 퓨샷 파인 튜닝을 할 때가 더 달라지냐 이거죠. 음, 지금은 일반적인 파인 튜닝이 아니라 네, 퓨샷 파인 튜닝을 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네. 아, 네. 그 부분에 그러니까 대해서도, 네, 여기서는 일반적인 얘기를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이 사람들은 퓨샷 상황에서 지금 인텐트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모델을 제안하겠다라는 얘기를 지금 한 거잖아요, 지금.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퓨전 러닝에 대한 어떤 기법들이 적용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예. 하고 그냥 일반적인 파인 튜닝에서의 그런 다양성이 없어지는 문제를 좀 더 보존하면서 하게 되면은 퓨샷에서도 도움이 되냐 이거죠. 음, 그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음, 부분을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네, 알겠습니다. 같고, 지금 실험 결과에서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네. 그거를 확인했나요, 혹시? 맨 끝에 밸리데이션 VA라고 하는 컬럼이 있는데, 아, 예. 저게 지금 정체가 뭐죠?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지금 각 데이터셋에서 지금 이발리에이션을 한 것 같고, 맨 마지막에 있는 거는 나머지를, 그러니까 세 개를 평균한 것 같지는 않아 보였단 말이에요. 네네. 네. 아직 확인이 안 됐나요, 저거? 네, 죄송합니다. 이거 확인 못했습니다. 네, 확인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추가적인 조언이나 질문 있으실까요? 이거 저기 코드가 있어요? 예, 코드와 데이터도 모두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PLM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 PLM 규모가 얼마나 정도 되는 거예요? 파라미터 사이즈라든지 뭐. 음, 네,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 그 허깅 페이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오피셜한 버트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규모를 좀 알고 싶고 네, 지금 이건 이제 간단한 뭐 인텐트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인데 네, 지금 우리 연구실에 그 NLP 팀이 있잖아요. 예. 네, 그 NLP 팀하고도 같이 얘기를 좀 하고 있나요? 그래서 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못 해봤습니다. 네, 함께 이야기해 그러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텐트라든지 뭐 Q&A라든지 뭐 이런 어떤 내용에 대해서 뭐 대화형 뭐 이런 쪽에 관련된 것들은 그래도 다시 그 리인벤트 위해를 하지 말고 예, 내 생각에는 그런데 같이 좀 대화를 좀 하면서 예. 조언을 좀 들으면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함께 코워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런 그 리소스 같은 거 있죠. 아까 얘기한 네, 파라미터 사이즈라든지 이런 게 과연 우리 서버나 이런 데서 충분하게 그 리소스가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뭐 이렇게 소규모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대규모로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스케일링을 작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계속 증가시켜서 늘려야 되니까 그 클라우드 컴퓨팅 관점에서도 한번 좀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그건 우리 연구실 전원이 다
그 클라우드 서버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어제도 누구 몇 명한테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거를 좀 몇 사람이 그 AWS 클라우드 그 서버를 사용하는 방법하고 뭐 비용이라든지 뭐 이런 거 관련돼서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먼 훗날 얘기가 아니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걸 학습을 할 때 너무 소규모로 하는 게 아닌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걸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걱정스러워서 그래요. 음. 네, 알겠습니다. 대규모로 확장하는 거에 대해서도 연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네, 그럼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